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공시법 담당하고 있는 양기백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첫째 시간인데,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프린트 2장짜리 하나 갔죠? 예, 그거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시법이 이제 세법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이제 2차 과목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한 과목이에요. 합쳐서 평균 60점. 꽈락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이제 따로따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공시법이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이 16문제. 근데 이제 요건, 세법은 이제 세법 선생님하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공시법 할 거예요. 공시법이 두 개의 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적하고, 그 다음에 등기. 그래서 지적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하고 등기는 같은 공시법이지만 성질이 전혀 달라요. 성질이 전혀 달라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성과, 즉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다. 네, 우리는 이제 공시법 이제 몇 점 넣으면 돼요? 60점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뭐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중개사법에서 조금 60점보다 더 맞고 공법이 좀 어렵게 나오면 뭐 60점보다 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감을 해서 어쨌든 평균 60점 넣으면 되는데 공시법의 역할은 평균 60점 맞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따는 게 거의 정비례합니다. 정비례예요. 자, 근데 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와요. 등기는 양이 많아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몇 점을 맞아야 된다? 6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60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 지적은 이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등기는 60점을 받으려면 이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같은 12문제라도 시간 투자하는 게 다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12문제다 해서 같은 시간 투자하시면요, 그러니까 요게 걸릴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투자하면 요게 걸리니까 뭐 점수가 뭐 20점, 30점 이렇게 나온다고. 나중에 등기법 뭐 포기할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숙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기는 원래 좀 60점 받기 위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규범 체계가, 우리가 이제 오전반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더니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아직 우리나라의 규범 체계가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위임한 하위 규범이 시행령이 있고요. 책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법률이 있고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거,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 규범이 뭐가 있죠? 시행 규칙이 있죠. 시행 규칙. 그래서 오늘 어떤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 법에는 기본적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위 규범에다 위임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행령 그래. 시행령.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더 짤짤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예요. 시행규칙은 불령이에요. 불령. 국토교통불령, 행정자치불령, 이렇게 그런 불령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규칙,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법이라는 게 있다. 지적법이 있다. 그럼 지적법 법률이고요. 그럼 지적법에 뭐가 있겠어요? 지적법 시행령이 있겠죠. 지적법 시행령.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지적법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럼 지적법이 하나 있으면 지적법 시행령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법 시행 규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적 측량과 관련된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 시험 과목이다, 법 과목이 시험 과목이다 그러면은 법에서 시험을 낸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내는 게 아니죠. 법률에 있는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도 내고, 시행령에 있는 것도 내고, 시행 규칙에도 내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더 짤짤한 얘기들이죠. 그죠? 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라고.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낸다 그럼 어디까지 내는 거고, 시행 규칙까지 짜잘한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쉽게 낸다 그러면 뼈대만 낸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험 범위는 여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요 지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이 있는데 이 등기는요 법원에서 해요. 법원.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담당해요.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규범을 만들 때요, 그 법에서 만든 그 사무를 법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하위 규범을 뭐라고 하냐면 규칙이라고 그래요. 규칙. 대법원 규칙이에요.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그 하위 규범을 뭐라고 하냐면 예규라고 그래요. 예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은 행정부에서 하죠. 행정부에서 하네.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상권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규정할 때는 이름을 뭐라고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는데, 그게 법원에서 일을 하는 거라면 그 규범 이름을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예규 그렇게 불러요. 예규. 그러니까 등기법이 있으면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법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다고. 등기 규칙. 그러니까 요 등기 규칙이요, 규칙 급수가 시행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행 규칙하고는 다른 거라고. 예, 그래서 부동산 등기 규칙 하면은 무엇과 동급? 시행령하고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예규가 있어요. 등기 예규. 등기 예규가 여기서는 뭐랑 동급? 시행 규칙하고 동급인 거예요. 동급. 그럼 등기법이 하나 있고요. 부동산 등기 규칙이 하나 있고요. 규범이. 예, 등기 규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 예규가 있는데 등기 예규가 몇 개 있을까요? 등기 예규가 1,500개 있어요. 약 1,500개. 그러니까 이 규범의 양을 한번 보세요. 예, 여기는 몇 개? 하나, 두 개잖아요. 예, 두 개인데 여기는 법, 규칙, 그 다음에 예규가 1,500개야. 잽이 안 되죠? 조문량이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법이 방대하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법을 사법연수원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게 원래 어려운 과목이야.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어려운 거야. 원래 어려운 과목인데 이걸 이제 공시법 선생님들이 추려가지고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자면 끝이 없는 게 등기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워낙 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나중에 뭐 등기예규 제 몇 호에 의하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얘기하는 거다. 시행규칙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기예규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A라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저 부동산이에요. 자, 이 토지를 거래하고 싶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한다. 그러면 중개를 하던 거래를 당사로서 하시건 우리가 이 토지의 정보를 알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보를 공시해요. 공시. 우리가 뭘 알아야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무슨 시간이죠? 공시법. 공시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거라고. 그래서 정보를 알려놔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크게 둘로 나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자, 이 토지가 어디에 있냐면 이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대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우리가 요거를 소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소재라고 하는 건 행정구역을 얘기하는데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표현하실 때요, 주소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는 사람이 사는 데, 사람이 사는 데는 뭐라고 표현하고, 주소, 물건이 있는 곳은 소재, 그 소재하고 주소 구분하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아파트 소재지예요. 아파트는 물건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지라고 표현은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실무하시면 구분은 안 하시지만 지금 어쨌든 법 공부할 때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건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어디에 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다. 이거 소재. 사람이 사는 데는 주소. 표현이 다른 거죠. 어쨌든 행정구역은 똑같지만. 자, 그 다음에 부천시 중동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나누는 단위가 필지예요. 필지. 우리가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중동에 수천 필지의 토지가 있다고 할 때 그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동 100번지다. 그럼 이걸 지번. 그다음에 이 토지가 현재 주택의 부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목. 그럼 이 토지가 주택의 부지면 지목이 대예요. 대. 그다음에 이 토지가 면적이 400제곱미터예요. 자, 요거는 면적.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소재, 부천시 중동 100번지이고 지목은 되고 면적 400제곱미터다. 이런 내용을 토지의 현황 또는 사실관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 이제 시험용 용어는 이런 내용을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럼 어떤 내용?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채권 최고액 10억으로 돼 있다. 자,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 10억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이런 내용은 이 토지의 권리관계라고 해요. 권리관계.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물건에 관한 정보, 물건에 관한 내용을 둘로 구분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해요. 무엇에 관한 내용하고 표시에 관한 내용하고 권리에 관한 내용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장부가 대장이에요. 대장.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장부가 등기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 잡고 갈게요. 시험 얘기는 아니지만 공시를 한다고 했는데 공시는 알리는 거잖아요. 알려. 공시를 어떻게 해요? 공시를 어떻게 공시할까? 알릴 때 어떻게 알릴까? 말로 알려? 말로 하면 한번 말하면 끝나는 거죠.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한다는 것은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적어두면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장부에다가 적어두는데 그 장부가 공적 장부면 그걸 공부 그래요. 공부, 그럼 무엇의 줄임말? 공적 장부의 줄임말을 공부. 그럼 공시는 적어두는 거다. 어디에? 공적 장부에 적어두는 건데 요런 거 표시, 요것을 공시하려고 요런 내용을 적어두는 장부를 뭐라 하고? 대장 그런 거죠. 대장. 근데 이게 무엇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장 그래? 토지 대장. 이게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를 공시하는 게 뭐라 했죠? 권리에 관한 거, 소유자가 누구고 근저당권은 있고 이런 권리를 공시하는 게 뭐다고?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럼 여기에 무슨 등기부냐면 토지 등기부. 그래서 공시를 할 때요, 공시장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표시에 관한 것을 공시하는 대장이 있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등기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공시제도의 이원화 그래. 이원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렇게 장부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그래서 요거 토지대장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지적이고요. 지적이고 요 등기부, 요 등기 요거 공부하시는 데가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시법은 뭐하고 뭐 공부한다 그랬죠? 요 지적하고 등기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법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하나 볼게요. 우리가 적는 게 기록하는 거죠.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건데요. 기록하는 그 용어를 표현할 때 그 장부가 등기부면은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 등기부가 아닌 데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표현해요. 등록. 용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는 조금 특별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등기부가 아닌 데다가 기록하는 건 뭐라고 한다? 등록. 그러면 농지원부에 뭐 하는 거예요? 등록. 그죠? 대장에다 뭐 하는 거예요? 등록.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등기부가 아닌 데다가 쓰는 건 다 등록이라고 표현하고 등기부에다가 쓰는 건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 자, 요거는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공시법은요, 요 등록, 등기,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절차를 공부하시는 건데 사실 절차법이 어려워요. 실제법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게 결과를 내면 되는데 절차법은 말 그대로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차를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시험 과목이니까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그나마 이 절차법을 조금 쉽게 하시려면 좀 와닿아야 되는데,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럼 그 공시라고 하는 게 장부에다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부의 양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그나마 쉬워요.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은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3페이지. 3페이지. 요 프린트. 자, 프린트에 보시면 토지대장 양식 보이세요? 3페이지에 토지대장 양식.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고, 뭐 올해도 요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5문제 나왔습니다. 무지 잘 나오는 문제고요. 제가 이거는 꼭 직접 그리시라고 그래요. 한 10번 정도 직접 그려보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자, 토지대장. 자, 여기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소재, 집안, 그다음에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해가지고 지목, 면적, 사유. 밑에 쪽에 내려가면 등급 수정, 토지 등급.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일자, 변동원인. 자, 이게 토지대장의 양식인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까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토지대장이 딱 있으면요, 맨 왼쪽에 뭐가 나와요? 맨 왼쪽에 고유번호가 나오죠.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우리 아까 토지에다가 번호 붙인 게 뭐였죠? 토지에다가 번호 붙인 게
지번이잖아요. 지번. 그러면 여러분들 100번지다 그러면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나요? 100번지다 그러면 어디 100번지인지를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냥 100번지 그러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중동 100번지인지, 부천 중동, 평촌동 100번지인지 여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 소재까지를 번호로 다 해서 만든 게 고유번호예요. 그 모든 토지의 고유번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행정구역까지 해서 경기도는 몇 번, 서울은 몇 번, 그 다음에 부천시는 몇 번, 안양시는 몇 번, 중동은 몇 번, 이렇게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다 번호가 있다고. 그거까지 번호해가지고 집어넣고 합쳐서 만든 번호를 무슨 번호로 간다? 고유번호. 자, 그럼 맨 왼쪽에 고유번호가 나오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을 볼게요. 자, 경기도 부천시 중동. 여기 뭐였죠? 소재. 그 다음에 집어는 100번지. 지금 부천시 중동 100번지 토지장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중동 100번지가 나와 있는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 번호. 뭐 10호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지도에는 축척이 있어요. 그래서 축척이 몇이다. 자, 이런 얘기 쓰고요. 그다음에 장번호는 이제 페이지 숫자 얘기하는 거고, 비고는 그냥 기타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데 시험 보실 동안 요걸 제가 수업 시간에 니은자라고 합니다. 니은자. 니은자 그러면 뭘 얘기한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고유번호, 소재, 지번. 자, 니은자가 나오고, 자,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왼쪽은 뭐가 나와요?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여기 스토리가 이해가 되셔야지 이게 잘 외워지는 거예요. 오늘 숙제예요. 다음 시간까지 꼭 한번 직접 그려보는 거. 10번 그려보면 외워진다 그랬어요.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자, 왼쪽이 토지의 표시, 오른쪽이 소유자. 그럼 토지 표시에서 뭐가 나와요? 지목. 아까 중동 100번지 지목이 뭐였죠? 대. 여기 지목, 대.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대. 네, 면적 400. 그럼 여기에 400. 지금 현재 면적에 다니는 제곱미터죠. 평이 아니라. 그래서 대장에 400 하면 400 제곱미터다 이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요, 중동 100번지가요, 면적이 200이 될 수 있나? 200. 중동 100번지인데요. 이게 면적이 400인데 200. 이렇게 분할을 하면, 토지를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럼 분할을 하면 쪼개진 거죠. 그 면적이 준다고. 합치면, 합병하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200을 바뀌었다 그러면 분할되었다. 95년 3월 7일 분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라고. 여기 사유란에. 그 다음에 요게 되었는데요. 중동 100번지가 되었는데, 이걸요, 부천시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이게 어린이 공원 만들 수도 있나? 이게 주택가인데, 이거 9억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어린 놀이터, 동네 놀이터 있잖아요. 공원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주택이 아니라 공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공원 이렇게 바꾼다. 그럼 여기 뭐가 바뀌었죠? 지목이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 2010년 5월 5일 지목 변경,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야. 대장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왼쪽이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왼쪽에는 어떤 내용 나왔죠? 지목, 면적, 사유. 대장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대장. 그 다음에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급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등급을 매겨놨어요. 등급은 1등급, 2등급 등급 매겨놓은, 그건 뭐에 따라 매겨놨냐면 수확량. 옛날에는 농사 짓던 시절에는 좋은 땅이 뭐죠? 옛날에 좋은 땅, 나쁜 땅이라는 개념은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수확량에 따라 등급을 매겨놓은 건데, 지금은 좋은 땅, 나쁜 땅이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비싼 땅이 있고 싼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엔 등급을 가지고 세금을 매겼는데요, 지금은 각 토지마다 매년 공시지가 나오죠. 매년도별로 개별 공시지가가 밑에 쭉 써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요 등급은 옛날에 흔적으로 남겨두는 거고 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자. 예, 소유자, 그럼 소유자 인적사항 3개 쓰는 거예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 3개가 인적사항이라고 하잖아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이시죠? 예,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뀔 수도 있나요? 이게 8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로 바뀌었어. 예, 그럼 바뀌면 바꿔 쓰고요. 바꿔 쓰고 바뀔 때마다 뭘 쓰는 거예요? 변동 일자. 소유자 바뀌면 변동 일자 쓰고 변동 원인 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읽을 줄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토지대장이야.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아까 이 공시법을 공부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얘는 뭐 부동산이 뭐 거래가 되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현실적인 이유는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되시면 중개사법 시간에 하시겠죠. 확인 설명문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를 해줄 때 이 물건이 이러한 물건입니다라고 매도인 매수인한테 또 임대인 임차한테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럼 뭘 보고 설명해 줘야 돼? 요거 보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토지를 중개한다 그럼 뭐 보고? 토지 대장. 그럼 공인중개사는 토지 대장을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토지 대장의 등록사항이에요. 토지 대장의 등록사항. 자, 지금 쭉 한번 스토리대로 해봤으니까 이제 외워지실 거예요. 자,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니은자 나와요. 토지대장에 니은자 먼저 나와. 니은자 그럼 뭐 얘기했나? 고유번호, 소재, 지번. 요건 시험용 아니니까 고유번호.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죠? 양쪽으로 나뉘어서 뭐가 나와요?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토지의 표시하면 뭐 나온다? 지목, 면적, 사용. 근데 오른쪽은 소유자. 소유자가 나올 때는 항상 5개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가 나온다. 장부의 소유자가 나온다면 5개. 성명, 인적사항 3개. 성명, 주소, 등록번에다가 변동 일자하고 변동 원인 이렇게 나눠. 되셨죠? 이게 시험은 우리 공시법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요.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토지 대장이잖아요. 건축물 대장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대신 여기에는 뭐가 나오고? 이건 토지 대장이니까 토지 표시 나왔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면 왼쪽에 건축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맨 뒤에 4페이지 뒷장. 등기부 봅니다. 자, 맨 위에 토지 등기록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이제 등기부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현재는 전산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해요. 옛날에는 등기 용지라고 했어요. 등기 용지. 지금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 등기부예요.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는데 등기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에 18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서울특별 서대문구 대신동에 있는 107에 18번지 토지예요. 토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유번호 나오죠? 오른쪽에 고유번호 1135 번호 나오잖아요. 이거 오해하지만 이것도 올해 등기법 문제는 이 고유번호는 이 고유번호가 아니에요. 이 토지대장에 나오는 이 고유번호하고 등기부에 나오는 고유번호는 다른 번호입니다.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고요. 대장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다른 번호예요. 이거는 전산 등기부에서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부동산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는 게 고유번호. 등기부에 있는 고유번호는 대장에 있는 고유번호는 다른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표제부 보이세요? 표제부 보이세요? 네, 표제부. 그 다음에 밑에 갑구 보이세요? 갑구. 그 다음에 맨 밑에 을구. 그래서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등기부. 자, 등기부는 원래 뭘 공시하는 거로 했죠?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뭘 공시하는 거? 권리. 대장은 뭘 공시하는 거? 표시. 그럼 등기는 권리를 공시하는 거니까 등기부에 권리만 나온다? 그건 아니라고요. 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물건인지 이것도 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표시도 나와요. 표시. 그럼 그 부동산을 표시해 주는 데를 표제부라고 한다고. 표제부. 그래서 맨 위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옆에 표제부에서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나왔나요? 나왔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적어두는 데가 어디다? 표제부예요. 표제부. 그 다음에 밑에 갑구하고 을구는 권리를 적어두는 거예요. 권리. 여러분들 이 권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세상의 모든 권리를 둘로 나눠라. 둘로 나눠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공시법에서 나누는 기준은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뭐하고 뭐로 나누면 돼요?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돼.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요 권리 관계가 소유자 있고요. 이건 소유권에 관한 거고 근저당권은 소유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 그래서 뭐 전세권 이런 것들은 소유권 외의 권리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데가 갑구. 갑구. 밑에 표지부 밑에 갑구 보이세요? 예, 갑구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됐고, 그다음에 을구 맨 밑에 을구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부 양식 머리 떠오르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고. 그래서 표제부는 뭘 적는데? 부동산 표시, 물건 적는 물건 어떤 물건인지 표시하는 데고, 갑구는 뭐 적는데?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표제부 들어갈 겁니다. 자, 표제부. 등기법이 쉽게 공부하시려면 이 등기기록 양식부터 눈에 선해야 된다고.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 표제부의 맨 앞에 뭐가 나와요? 표시번호 나오죠? 표제부 안에 들어가면 맨 앞에 표시번호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고 그래요. 표시번호. 표시번호. 자,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갑구 볼 거예요. 자, 갑구에 보니까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순위번호. 동그라미 치세요. 용어가 달라. 용어가 달라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 순위번호. 자, 용어 익히는 게 11월, 12월 과정이에요.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결국 우리 시험이 지필고사니까요. 독해하는 거죠. 구술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해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영어만 독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의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표시번호라고 하고 갑구나 을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 그럼 갑구 순위번호 1번에 순위번호 옆에 등기 목적이라고 돼 있죠.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등기 내용을 얘기해요. 등기 내용. 자, 이 토지가 갑소유였어요. 갑소유였는데 을소유로 바뀐다.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등기할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소유자를 바꿔 쓴다고. 소유자 바꿨을 때 무슨 내용의 등기인가요? 소유자를 바꾸는 게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죠.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바뀌는 등기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이 등기 내용이 뭐예요? 이 등기 내용이 무슨 내용의 등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잖아요. 이 등기 내용을 등기 목적이라고 표현한다고. 뭐라고 한다? 등기 목적. 그래서 등기 목적하면 뭐 목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용.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럼 등기 목적은 뭐고?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데요. 이게 갑이 을한테 판 거예요. 그럼 매매를 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매매. 그럼 요 매매는 등기 원인이에요. 매매는 뭐고?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게요, 갑하고 을이 부자지간인데요. 자, 엄마는 옛날에 돌아가셨고요. 요 둘만 있어. 부자지간. 아버지 아들만 있다고 할게요. 아버지 땅이었는데요. 돌아가셨어. 그럼 소유자가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네, 소유자가 넘어가요. 그거는 상속이에요. 상속받는다. 그럼 상속받으면 소유자가 자식하고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상속일 때 등기를 해. 등기해. 그럼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일 때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원인은 상속.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상속이건 매매건 등기 목적은 다 똑같다고. 등기 목적은 다 소유권 이전이고 뭐가 다른 거예요? 등기 원인이 다른 거예요. 원인. 그럼 이런 거 등기부에 써요? 그거 이제 보시면 순위번호 옆에 뭐가 나와요?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그 옆에 등기 원인, 등기 원인. 97년 2월 5일 매매 이런 거 나왔죠? 예,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되었다. 예, 등기부가 아주 눈에 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가운데 접수 보이세요? 예, 접수.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데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해야 등기해줘요. 그럼 등기소에서 신청을 받는 게 접수죠. 접수. 그럼 접수 받은 날짜하고 접수 번호를 부여해요. 접수 번호.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두 개 있을 수 있을까요? 법을 공부해서 우리 상대 뭐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이런 말 하잖아요. 선순위, 후순위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같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두 개 있을 때 뭐가 선순위일까요? 선순위가 뭘까? 등기가 먼저 된 거. 등기. 근데 등기가 먼저 된 게 선순위인데 이 등기는 접수 순서대로 해줘요. 접수 순서.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요. 저당권이 같은 날 동시에 두 개가 접수됐어. 근데 하나는 오전에 접수됐고 하나는 오후에 접수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접수 일자만 봐서는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 등기소마다 매년마다 접수받은 순서 번호를 부여해줘요. 그게 접수번호예요. 매년마다. 그러면 순위번호 1번에 접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7년 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접수번호가 몇 호? 제 6782호. 그럼 이 등기소에서 97년에 6782번째로 접수받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접수번호가 빠르면 먼저 접수된 거죠? 그죠? 예, 접수가 빠르면 먼저 접수된 거니까 순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접수번호 가지고 올해도 또 그 개념 알고 있느냐 냈는데요. 여러분들 접수번호 1000호하고요. 접수번호 2000호하고 뭐가 더 빠른 거예요? 모르지. 뭐까지 얘기해야 돼? 연도를 얘기해야 되죠. 95년도 2000호하고 96년도 1000호하고 뭐가 더 빠른 거예요? 95년도 2000호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나가는 거라고. 예. 그래서 올해도 나왔는데 공동나무 번호 해가지고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번호를 매겨줄 때 1년마다 새로 번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칸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여기는 뭘 적는다? 권리자도 쓰고 기타 쓸 거 있으면 쓴다 해서 이름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에요. 그럼 우리가 권리자를 쓸 때는 인적사항 3개 쓰는 겁니다. 아까 인적사항 3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3개 쓰는 거예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럼 소유자 해놓고 인적사항 3개 나왔죠. 이름이 김명자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소가 나온 거죠. 주소. 그다음 밑에 등기법 제117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전산에 요거는 이제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타 사항. 자, 지금 쭉 보셨는데 이게 등기록의 양식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낯선데 이게 자꾸 보셔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자, 갑구나 을구에는 맨 앞에 무슨 번호가 나와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을구 한번 볼게요. 을구 순위번호 1번. 자, 등기 목적이 뭐래요? 근저당권 설정. 자, 근저당권 설정.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걸 말해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 설정. 자,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 뭐라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소유권만 있었다가 소유권 외에 근저당권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 우리가 아파트 전세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전세권 설정. 임차권을 만들어준다. 임차권 설정.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말은 뭘 만들어주는 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상가에요. 자, 상가에 5억짜리 상가 전세를 갖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한다고 할게요. 그럼 5억 주고 그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권자죠. 전세금 5억 주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자, 다시 말했듯 설정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소유권의 외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 만들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설정. 그럼 설정자는 만들어 준 사람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소유자는 5억 받고 전세권 만들어 준 거라고. 그럼 소유자가 뭐인 거고?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고 5억 주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고. 용어 이해되시죠? 만약에 임대차 한다 그러면 임대차 한다 그럼 사용하는 사람이 임차권자죠. 임차인이. 그럼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임차권 설정자인 거죠. 말 이해되시죠? 예, 임대인은 임차권 설정자인 거고 사용하는 사람이 임차권자고. 그래서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은 담보 잡은 거죠?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아파트 담보 잡은 거잖아요. 그럼 은행은 근저당권자, 담보 잡은 사람이니까 근저당권자고 대출 받은 소유자는 그쵸? 근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 자,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만들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을구에 무슨 등기했죠? 을구에 지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했죠. 등기 목적이 근저당권 설정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접수 나왔고 원인은 2001년 5월 3일 설정 계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오죠. 여기에는 권리자도 나오고 기타 사항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권리자 부분이 어디예요? 을구에 권리자 부분이 어디예요? 권리자 찾아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하시면 등기부는 계약할 때마다 무조건 보는데 등기부 눈에 손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막 등기부 헷갈리면 안 돼. 순서대로 안 나와요. 자, 중간에 나오죠. 자, 근저당권자 보이세요? 넷째 줄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 중구해운동 일가 203 그렇게 세 줄을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의 동그라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해운동 일가 203 그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권리자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이니까 권리자가 누구예요? 근저당권자죠. 소유권 등이면 권리자가 소유자인 거고 근저당권 설정 등이니까 권리자가 근저당권자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누구래요? 주식회사 우리은행. 그다음에 등기하는 번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나왔죠. 3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름, 번호, 그다음에 사람이면 주소, 법인이면 이건 법인이죠. 회사니까. 주식회사 우리니까 사무소 소재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그 동그라미 친 건 외의 것도 있나요? 거기에 곡한에 동그라미 친 거 외의 것도 있냐고. 채권 최고액 나오고 맨 윗줄 채권 최고액 나왔고 채무자 김명자다 이런 내용도 나왔죠.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뭐가 나와요? 공동담보 동소동본지 건물 이런 말도 써져 있죠. 그 동그라미 외의 거. 예, 그럼 그거는 다 기타 사항이죠. 이 칸 이름이 뭡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죠. 권리자 및 기타. 그럼 여기에는 권리자도 쓰고 기타 쓸 거 있으면 쓴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시험에 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권리자만 씁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는 당연히 쓰는 거고 기타 쓰는 것도 있냐고. 지금 보시고 모두 써야 되고 채권 최고액도 쓰고 누구도 쓰고 채무자도 쓰고 그다음에 같이 담보를 잡힌 게 있다. 그걸 공동담보라고 해요. 우리 공동담보 문제 또 문제 나왔죠. 그럼 공동담보가 있으면 공동담보도 있다. 같이 담보 잡힌 게 있다라고도 써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라 써 있었나요? 공동담보해 놓고 동소동번지 건물 같은 곳 같은 번지에 있는 건물도 같이 담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아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따로 있듯이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토지 등기부죠.
서울특별시 대신은 토지등기부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모두 있는 거야. 건물 등기부도 또 따로 있다고? 그럼 건물 등기부에도 똑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담보 잡았다. 이게 공동담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 양식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외우셔야 돼요. 등기록의 양식. 자, 그래서 아까 이 대장 양식 한번 보셨고, 토지대장 양식이요. 예, 그 다음에 등기부 양식. 그건 뭐 처음 봐서 확 외워지진 않으니까 1년 동안 이건 반드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등기부는 표제부 나오죠. 맨 위에 표제부 나오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써요. 네, 갑구 나오고 을구 나와요. 자, 갑구나 을구의 양식은 맨 앞에 순위번호 나오네요. 순위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무슨 뜻? 등기 내용. 등기 내용을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옆에 뭐 나옵니까? 접수. 접수 쓸 때는 접수 번호도 나오나요? 접수 번호도 나오죠. 몇 년, 제 몇 호. 접수 번호는 1년마다 새로 나온다. 1년마다 새로 번호가 새로 나오는 거라고. 연도별로. 자, 접수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나오고, 맨 끝에가 뭐가 나온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문장 하나만 해보고요. 자, 해보고 들어보세요. 자, 기출문제고 조문 문제고요.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제도라고 아시나? 우리 들어봤죠? 우리 매매하면 거래 신고한다고요. 예, 그럼 매매하면요 등기부에 거래 가액이 나와요. 거래 가액. 이게 등기부에 얼마에 거래됐다 금액이 나와요. 예,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고, 그 다음에 매매한 거예요. 매매. 그럼 이 등기부에 거래 가액도 등기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2006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가액은 등기기로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맞는 말이지. 자, 매매했어요. 그럼 무슨 등기해요? 매매했으니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등기부 어디다가 써? 소유권이니까 갑구에다가 쓰겠죠? 저당권 전세권이면 어디다 쓰고? 을구에다가 쓰고, 소유권 이전이니까 어디다가 써? 갑구에다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했으면 거래 가액도 등기부에 쓴다고. 거래 가액을 쓰는데 등기부 거래 가액이 나올 때가 맨 끝에 칸에다가 씁니다. 맨 끝에 칸. 맨 끝에 칸 이름이 뭡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래서 아까 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네, 거래 가액은 등기기록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맞는 얘기라고 들으시죠? 네, 거기다 이제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록 양식까지 해서 한번 전체 한번 보셨고요. 예, 요거 한 번만 더 숙지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예, 요 프린트는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 교재에서 용어 정리 파트를 쭉 갈 건데요. 좀 쉬었다 가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